셋. 음, 자, 반갑습니다. 아, 이거 지금 여기다가 하는 인사야? 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라이브로 인사를 드리는데, 저희가 원래는 한 달에 4번 정도 라이브가 올라와야 되는데, 방학 기간 중에는 저희, 대학교에서도 고등학교 방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다 보니까 매주 하기는 좀 어려운 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구절절 변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릴 내용이 이제 저희가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원서 접수 기간입니다. 그래서 원서를 접수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형, 뭐 학생부 교과형 이런 전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울산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한 분을 모시고 이 학생이 어떤 방법으로 저희 울산대학교 입시를 치렀는지 뭐 성공 노하우라면 성공 노하우고 어떤 본인의 경험담을 통해 울산대학교 입시 과정에 대해서 좀 접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죠. 중간에 질문 들어오거나 하면 바로바로 질문을 드릴게요. 자, 우선 인사를 하면서 시작을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행정학과에 재학 중인 21학번 김미성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지금 몇 학년이라고 했죠? 저는 지금 3학년 2학기입니다. 음, 그러면 몇 년도 입시를 치르셨던 건가요? 이제 21학번이니까 3년 전이네요. 20년도에 고3, 네, 그리고 20년도에 지금 고3. 21학년도 입시를 치렀어요. 어, 올해가 24년도 입시니까 벌써 한 3년 전? 3년 전 정도 돼서 이 3학년 정도면 학교에선 고인물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고학년으로 분류가 됩니다. 특히 여학생들은 중간에 군대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더더욱 좀, 계속 들어오고 계시네. 오, 이제부터 단어의 선택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 그런 조심해야겠네요. 상황이고요. 우선 오늘 이 행정학과 김미성 학생을 초대한 이유는 김미성 학생이 학생부 종합형 그리고 학생부 교과형 두 개 다 지원을 했었고 그리고 둘 다 합격을 한 성공자? 뭐라고 해야 될까? 사례죠. 예, 그런 우수 사례여서 좀 각각 사례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준비를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근데 우선 상대적으로 학생부 교과형 같은 경우가 좀 음, 변수가 적죠. 맞죠. 네, 그래서 그 학생부 교과형을 어떻게 준비를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 성공을 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음, 일단 교과형 같은 경우는 보통 본인이 예상하고 있는 성적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학과를 선택한 이유, 이제 그 학과가 원하는 그런 교과목들이 있겠죠? 그런 교과목을 이제 대입해 보고 거기에 맞춰서 나오는 성적대로 하는데,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80% 컷과 70% 컷 모두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보고 교과형은 지원을 했고, 학종 같은 경우는 조금 교과형보다는 월등하게 열심히 준비를 하긴 했죠. 일단 제가 종합형을 준비한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 뭐 아무 플랫폼에 있는 기본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면접 기본 질문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오는 파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모든 답변을 손으로 적고 대부분 최대한 많은 양을 뽑아서 다 하나하나 손으로 적으면서 기본 질문을 전부 다 준비했어요. 기본 질문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자기소개해보세요, 장단점, 본인의 강점 또는 단점, 그리고 뭐 학교 생활 중 힘들었었던 부분이나 노력으로 인해 극복한 점 등이 되겠죠. 그런 부분은 전부 다 준비를 해갔고요. 일단 1차적으로는 학생부를 전부 다 빠짐없이 다 외웠습니다. 제가 책을 정말 많이 읽는 학생이어서 그 1년에 읽은 권수가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저는 학생부 옆에다가 제가 읽었던 책 줄거리를 하나하나 다 적을 정도로 꼼꼼하게 했어요.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는 일단 상향 지원할 때 보통 면접을 많이 넣으실 거예요. 근데 상향 지원했는데 면접을 처음으로 들어간다? 이건 상당히 저한테는 리스크가 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모의 면접을 열심히 활용했고요.
최대한 여러분들이랑 사이가 좋지 않거나 아니면 조금 불편하신 선생님들 위주로 모의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저의 입장에서 조금 불편하고 조금 어려운 상대일수록 저는 말하기의 능력이나 또는 눈빛 맞추는 것들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고요. 또 두 번째 방법으로는 여러분들이 하향 지원하시는 학교는 무조건 교과형으로 넣을 거예요. 저는 근데 상향 지원한 학교에서 종합 전형으로 바로 하기에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하향 지원한 학교 중에서 이제 면접으로 넣어보고 면접 일수가 더 빠른 학교를 골라서 상향 지원한 학교 면접을 보기 전에 한번 면접을 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그게 처음에는 되게 왜 저렇게까지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만의 전략이기도 하고 실제로 가서 교수님 보면서 얘기하는 거랑 입학사정관님 앞에서 대화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전략을 통해서 조금 지원에 성공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굉장히 개괄적으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 궁금한 것들이 틈틈이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면접 복장 같은 경우가 최근에 대부분의 학교들이 블라인드로 면접을 보고 있어요. 맞아요. 블라인드라고 하면은 소속 학교, 그리고 본인의 이름, 그리고 관련된 본인의 인적 사항 관련된 것들을 다 음. 가려야 되는 면접 유형인데, 복장은 어떤 기준으로 초이스를 했나요? 뭐 머리나 아니면 메이크업까지 다 총체적으로 말씀해 아, 주시면. 메이크업도 중요하죠. 특히 여성분일수록 화장 같은 것도 신경 쓰실 텐데요. 일단 여러분들 고등학교나 또는 지역 같은 거를 티내면 안 되니까 일단 교복은 무조건 배제하고 하는 거 무조건 기본이고요. 이건 지금 모르고 있으면 곤란한 부분이고요. 일단 제가 선택한 면접복은 추리링 일단 무조건 절대 안 돼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슬리퍼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시는 그 단정함의 기준에 맞췄던 것 같아요. 일단 바지는 슬랙스 입었고요. 슬랙스도 너무 헐겁고 와이드하지 않고 너무 붙지도 않는 그러한 정장 바지, 일자 바지를 골랐고요. 위에는 깔끔한, 한 번 갔었을 때는 깔끔한 티를 입었어요. 니트 계열인데 조금 얼굴이 밝아 보일 수 있게끔 밝은 색깔 위주로 조금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갔을 때는 하양 색깔 셔츠랑 매치를 했었던 것 같아요. 신발 같은 경우도 막 높은 구두 이런 것도 솔직히 그 자리와는 맞지 않은 복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두가 단화 같은 게 없으면 그냥 조금 보편적인 운동화, 조금 흰색이나 검정색 위주로 그렇게 했었고 머리는 뒤로 낮은 똥머리로 묶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 같은 것도 아주 최소한의 그 혈색이 좋아 보이는 정도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의 눈 화장이나 그런 부분들은 배제하고 여러분들 뭐 피부 약간 좀 보정되는 거나 입술 혈색을 높여주는 정도? 딱 그 정도.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딱 과하지 않다 할 정도만 하고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면접이라는 게 보통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진행이 되는데 그 시간 동안 면접관님들한테 좀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맞죠. 예, 왜냐면 이제 대기실에서 다른 친구들을 보셨죠. 근데 맞죠. 전반적으로 좀 과하지 않은 느낌들로 그렇게 하고 왔을 맞아요. 텐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포인트를 주고 싶다면 아, 일단 혹시 외적으로 포인트를 주고 싶은 건지 아니면 본인의 면접 전략에서 포인트를 주고 싶은 건지 외적으로. 외적으로 포인트를 주고 싶다. 저는 그러면 솔직히 뭐 근데 옷을 어두운 컬러를 무조건 다 막 매치하기보다는 조금 상의는 조금 밝은 색깔로 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훨씬 좀 밝아 보이는 효과도 있고 환해 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근데 외적인 부분에서 포인트를 주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수님과 대화를 할 때 방긋방긋 웃거나 또는 뭐 표정을 잘 쓰거나 아니면 말투를 예쁘게 하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잘 전달할수록 그게 확실히 포인트가 되겠죠. 면접 직전에, 그러니까 순서들이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내 앞에 사람이 들어갈 때부터 심장이 뛰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그게 가번호라는 가짜 번호를, 임시 번호를 갖게 되는데, 내 앞에 사람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내 면접이 한 10분, 15분 정도 남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바로 직전에 마인드 컨트롤은 어떻게 하셨었나요? 아주 기고만장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정말 가시면 떨릴 거예요. 진짜 손발이 제가 원래는 긴장을 잘 하지 않는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가시면 일단 손에 땀이 흐르실 거고 여러분들 뭐 말하다가 갑자기 머리가 백지화가 되실 거고 내가 계속 학종을 보고 학생부를 보고 읽었는데도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지만 조금은 자만하는 태도로 저는 임해서 나는 이미 붙은 상태로 그냥 교수님 한번 뵈러 가는 거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조금 마인드 컨트롤을 약간 면접이라기보다는 내가 진학할 대학의 교수님들과 대화를 하러 가는 거다라고 조금 발상의 전환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교무실 가는 느낌으로 가셨네요. 네, 약간 그랬습니다. 면접 중간에 혹시 좀 흔들리는 시점은 없었나요? 아, 이게 제가 타 학교에서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는 정말 관련 없는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말 관련 없는 학과인데 영어로 지원 동기를 설명해 보라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허를 찌르는 질문들과 또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저는 행정학과에 지원했는데 행정은 전산 체계 시스템도 공부를 해야 해서 수학 성적이 있어야 돼서 수학 공식을 풀어 이것쯤은 풀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흔들리게 하는 질문들이 무조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전공 관련 질문들. 네, 전공 관련 질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취약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준비해 놨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당황스러운 질문들은, 일단은 바로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조금 한숨 조금 쉬고 교수님께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가져도 괜찮겠습니까? 하시면 무조건 내라고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생각하고 조금 매끄러운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다음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허를 찌르는 질문이더라도 최대한 대답할 노력과 성의를 보였고요. 음, 그게 중요한 거 조금 생각할 시간을 가지더라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머리를 회전시켜서 대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대범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줄어드는 게 보이고 압박이 오는 와중에도 잠깐의 시간을 확보를 해서 머리에 생각을 정리한다는 건 말로는 쉽지만 막상 그 상황이 실제로 닥쳤다고 했을 때 절대로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평소에 면접 답변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면접 중간에 붙었다는 느낌이 드는 타이밍이 있었나요? 어, 물론 자만하면 안 되지만은 어, 교수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보통 교수님이나 입학사정관님 포함해서 총 세 분이 들어오시는데 되게 험악하게 얘기하시던 분이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시던 교수님이 어, 너는 뭐 이과에 딱이네. 약간 이런 대화와 너는 뭐 들어오면 이 과목 꼭 들어보세요. 약간 이렇게 중간에 얘기를 해주신 교수님이 계셨어요. 처음에는 그 교수님이 되게 저를 막 흔들어 놨다 흔들고 막 이렇게 잡았었는데 마지막쯤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아, 나 좀 잘 본 걸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면접관들의 작은 손짓 하나까지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선 지금 면접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는 이유는 종합형이라는 전형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주저하거나 고민하게 되는 게 면접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면접이 없는 생활기록부만으로 오는 전형인 지역인재 같은 전형도 있는 거고요. 해서 아무래도 종합형 부분에서는 면접을 조금 더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면접 마무리할 때는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본인의 경험에서 전달하고 싶은 노하우나 경험이 있는지. 여러분들 뭐 물건 사시거나 뭐 그런 거 하실 때 가게 사장님께 뭐 수고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고 나오는 경우가 정말 다반사라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수고하세요 하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일단 그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수고하세요 자체는 여러분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고하세요 보다는 나오면서 감사합니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전에 그거는 나오면서 할 얘기고 그 전에 분명 교수님께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할 말 없냐 이렇게 물어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다수의 학생들은 아, 네,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오던가 아니면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오신단 말이에요. 저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학종에 붙느냐, 안 붙느냐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대답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으면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앞부분에 너무 긴장을 해서 말은 못하였지만 지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정리를 한 후 여러분이 앞서서 이 학교에 들어오고 싶었던 이유를 어필하시는 게 그 시간을 정말 잘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뭐 의자 놓고 뭐 이렇게 걸어가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딱 그 포인트와 지점을 딱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정돈된 모습으로 정리를 하고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면접의 전문가인 느낌이 드는데, 음, 지금 보시면 이 김민성 학생이 굉장히 면접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저희 울산대학교 홍보대사의 부회장직을 수행을 하고 있어서 매년 수많은 친구들 사이에서 면접을 통해서 새로운 홍보대사들을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험생의 입장과 면접관의 입장을 다 경험을 해봐서 이렇게 좀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교과형 관련된 얘기도 좀 질문을 해볼게요. 울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2024학년도 전형에서는 총 10과목, 10과목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전과목을 보고 있고요. 그런 10과목을 선정을 할 때 기준이나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저는 문과지만 행정학과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좋게 여러분들이 딱 선택된 과목을 너무 잘 받아서 교과 성적이 좋은 게 베스트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다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 번씩 삐끗할 테고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성적표 보시면 상승세를 그리는 것도 힘든 일이고 여러분들이 막상 이렇게 해서 잘 쳤는데 했는데 끼워 보니까 엥? 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일단 행정학과 문과인데 저는 국어랑 영어에는 강점이 있었지만 사회문화가 조금 어렵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회문화를 1, 2, 3학년 중에서 가장 잘 좋은 성적을 넣고 저는 국어가 강점이라서 국어 성적을 다 넣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강점인 거를 일단 빠르게 캐치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 대학교의 산출을 무조건 빨리 돌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도 설명회 갔다 왔지만 아직도 산출을 내지 않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육지망 선택하실 때 옆에다가 다 적어두세요. 산출된 여러분들의 등급과 여러분들이 원하는 희망학과의 등급컷 옆에다가 적어두시고 선택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는 학과와 산출된 그 성적이 맞지 않을 때가 문제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종합을 선택하거나 또는 비슷한 계열의 다른 학과들을 찾아보시는 것을 전 추천합니다. 대학마다 그 계산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어, 울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입학 홈페이지 안에 성적 산출기라는 프로그램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 성적만 입력을 하면은 바로 본인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냉정하리만치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고요. 교과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도 보고 있어요. 본인도 그러면 수능을 보신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좀 공유할 만한 것들은 있으셨는지. 아, 저는 또 코로나 시대 때 수능을 쳤었는데요. 일단 저는 보통 사람들은 본인이 약간 좀 교과 성적이 좋거나 또는 교과에 자신 있다면 수능 공부들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은근 제 주변에서도 성적대는 상당히 높았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운이 없었는지 최저로 못 맞히고 탈락한 친구들이 정말 많았어요. 지금은 최저 그 수능 기준이 조금 낮아져서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을 덜었겠지만 속된 말로 라떼는
라떼는 조금 그래도 도박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저는 이제 육지망을 넣어두고 수능 공부도 병행하면서 같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수능 공부는 이제 여러분들이 강점이 있는 부분을 저는 팠어요. 그냥 수학이나 이런 거 계속 전 과목을 잡고 있지도 않았고, 저는 뭐 3합 7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도 맞췄는데, 국어, 영어, 사회 중 한 과목 해가지고 저는 조금 안전하게 들어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과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으로 수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시간 조금만 내서 공부하시더라도 최저는 편하게 맞추고 들어오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긴장은 놓지 말기. 네. 아무래도 수능이라는 시험 자체가 하루에 결정이 되는 거다 보니까 컨디션 관리도 되게 잘해야 되고, 사실 9월 11일 이때 원서를 내고 나면 수능을 볼 때까지 호흡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흐트러질 수도 있고, 좀 긴장이 많이 느슨해질 수도 있는데, 어떠셨어요? 수능이 끝날 때까지 계속 좀 긴장감을 유지를 하셨는지, 음, 아니면은 좀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다가 편한 마음으로 수능을 봤었는지. 저는 조금 그 전부터 사실 전 수시를 준비할 때부터 수능 특강을 조금 풀었었어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모의고사 치잖아요. 육모, 고모 이렇게 치실 텐데, 그거를 되게 잘 활용했던 케이스 중에 하나였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중에서 제 옆에만 봤었어도 과거에 그냥 대충 찍고 자거나 그냥 네, 그렇게 보내는 친구들이 많은데, 모의고사를 일단 다 풀고 똑바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평균을 냈을 때 안정빵으로 들어왔을 때부터는, 그때부터는 조금 마음을 놓고 면접 준비에 더 노력을 기울였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6분이 계세요. 아, 진짜요? 6분이 계세요. 와, 이 6분 중에 과연 고등학생이 몇 명일까? 이게 굉장히 궁금한데, 음, 원서를 제출하는 과정도 실수가 있어서는 안 돼요. 특히나. 본인은 원서 제출할 때 어떻게 제출을 했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원서 제출할 때는 일단 정말 시간도, 면접도 그렇고, 서류도 그렇고, 그 날짜가 다 다르잖아요. 정말 정말 헷갈릴 수도, 뭐 실기 준비하시는 분들도 정말 날이 다 제각각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6개의 학교를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캘린더나 눈에 보이는데 그냥 무조건 적어두고 옆 사람한테도 저는 계속 얘기했어. 나 이날 간다. 나 이날 서류 넣는다. 그러고 같이 서류 넣는 친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같은 학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서류를 같이 연락하면서 넣고 최대한 안 까먹으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방심하는 순간 이미 늦으면 끝이니까요. 보통 6개의 서류를 넣을 수가 있죠. 그 6개를 본인도 다 넣으셨을 거고, 그 넣을 때 본인만의 어떤 기준이나 전략들이 있었나요? 뭐, 다 수준을 맞췄다든지 아니면은 음, 그 6개를 레벨링을 했다든지 음, 좀 그런 노하우도 공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물론 도박도 좋기는 하지만 도박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안정된 고정 자산이 있어야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하향 2개 넣고 적정 2개 넣고 적정도 적정 중에서 약간 제 성적보다 밑인 학교 그리고 저의 성적보다 살짝 높은 학교 이렇게 구성하고 위에는 상향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형은 어떻게 하셨어요? 전형은 일단 전부 다 음, 교과, 그러니까 하향 2개도 교과 종합. 왜냐하면 하향도 종합을 한 이유는 상향을 위해서죠. 상향 종합을 위해서. 면접 연습을 한번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적정 상향 같은 경우에도 면접을 본 것 같고, 면접 반 거의 교과 반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씩 차례대로 활용을 해서 네, 맞습니다. 그 굉장히 흥미로운 건 보통은 이제 안전한 학교다, 안전한 판단이 서면은 교과용으로 하기 나름인데 맞아요. 지금 면접 연습을 위해서 종합을 선택을 해서 그러니까 기간도 고려를 했겠네요. 네, 기간 순서도. 고려했습니다. 순서도 고려를 해서 우선 면접을 한번 경험을 해보고 그다음 정말 원하는 곳에 갔을 때 그때 이 경험들을 활용을 해서 했다. 굉장히 흥미로운 건 6번의 수시 기회조차도 연습으로 활용을 하고 최대한 알차게 활용을 네, 했다라는 맞습니다. 부분들이
이건 좀 약간 소름 돋습니다. 약간, 음, 요 흔히 말하는 정식 파이터 친구들이 있어요. 본인은 만약 그 상황까지 간다는 거는 한 번도 고려를 안 하셨는지. 아니요, 그랬습니다. 근데 최저가 없는 저는 고려를 했지만, 다른 친구들을 보았을 때는 최저가 없는 학교 중에서 수능 치기 전에 합불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경우를 미리 깔고 수시 납치를 될 준비를 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준비를 해야 했고, 제가 상향 지원한 곳은 보기 때문에 무조건 최선의 준비를 다 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어떻게 될지가 모르는 게 사람 인생이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입시 전략에 성공한 케이스예요. 음, 그래서 이제 연락이 아니죠. 이렇게 본인이 확인을 했을 때, 음, 이 홈페이지에 합격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뜨죠. 보통 추가 아, 합격이 아닌 이상은. 네. 느낌이 좀 어떠셨어요? 그렇게 내 전략이 성공했다라는 확신이 섰을 때. 음. 일단 저는 그거를 혼자 봤었는데, 혼자 조금 다 끝났다는 생각에 조금 늦잠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보는데 정말 그 버튼을 누르기까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그지 저도 동요가 많이 없는 편인데도 아,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부터 먼저 생각을 하고 눌렀는데 합격 최초합이 딱 뜬 거를 보고 정말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장학생 선발 문자도 받았었을 때도 그때는 진짜 우와, 좀 본인에 대한 프라이드가 좀 높아지는 경험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음, 저희가 학교 홍보대사 친구들이, 그 유니드 친구들이 학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들도 하고, 이렇게 홍보도 하고 있지만, 입시 관련된 활동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대상의 프로그램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페이스북 이렇게 메시지 주시면은 직접 1대1로도 관련된 내용들을 들으실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저희 입학사정관들을 통해서 듣는 정보들도 물론 정확하고 좋지만, 홍보대사들을 통해서 듣는 정보는 또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에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익숙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그 답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미성학생 지금 3학년인데 이제 4학년을 준비를 하고 취업을 준비를 하게 될 텐데 입시는 이제 과거의 기억이니까요. 맞습니다.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으신지. 저는 지금 행정학과가 주전공이지만 2학년 때부터 복수 전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과로 복수 전공을 했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공과대인 산업경영공학을 복수 전공으로 선택해서 산업안전기사를 딴 이후 이제 울산에 있는 여러 기업들 중에 안전관리사로 취업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제 3학년 2학기니까 좀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영어 공부도 계속해야 되고 이제 자격증이 제일 중요하겠죠. 자격증과 나중에 4학년 돌아왔을 때 장기 인턴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시 배터리 교체 때문에 잠깐만 컷한 것 같아요. 이게 어, 고화질로 찍어야 되거든요. 음, 컷. 아닙니다. 그 편집 좀 잘해볼게요. 네, 이게 라이브의 묘미죠. 네, 여러분들 잠시 방송이 매끄럽지 않은 점 양해를 드립니다. 그래도 질문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근데 지금 드린 질문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하는 질문이 아니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묻고 답하기가 있고요. 아, 거기 올라왔던 질문들 또는 저희 지금 이제 원서 접수하는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음, 그래서 거기에서 추려서 드린 질문으로 이해해 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펜시 좀 잡고 갈게요. 하나, 둘, 셋. 네. 어, 오늘 이 라이브는 제가 좀 컨텐츠로 편집을 해서 자막도 좀 입혀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음,
지금 9분이 들어와 계시네요. 어? 최근 들어. 근데 채팅이 없어요. 너무 답변들이 완벽해서 질문이 없으신 건지. 저희가 다음 주 한 주 동안 원서 접수를 하게 되고요.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 모집 요강 전형 일정 확인해 주시면 되고, 원서 접수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다음부터 저희 절차들이 쭉쭉쭉쭉 진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지금 본인의 전형이나 아니면 어떤 전공을 갈 건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텐데, 아까 얘기하기를 공과대를 복수 전공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복수 전공이라는 게 두 학과를 반반씩 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두 학과를 그냥 통째로 다 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에 복수 전공 관련 컨텐츠로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어, 마지막으로 미성 학생에게 좀 그 얘기를 듣고 싶어요. 방금 얘기했던 마지막까지도 본인의 학과를 고민하는 친구들, 뭐, 우리 오늘도 만났었죠. 아예 아직 진로를 못 정했거나 아니면 본인이 가고 싶은 전공은 아니지만 음, 부모님이 원해서 뭐 혹은 선생님들이 추천을 해서 그렇게 고민하는 친구들 혹은 어떤 전형으로 어떤 학교에 갈지 고민하는 친구들 음, 그런 친구들에게 좀 전체적으로 어떤 그래도 이거는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음. 있을까요? 일단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잘 설계된 친구들이 옆에서 있었는데, 정말 동아리도 관련한 학과로 하고, 뭐 활동들도 세특이나 그런 것들도 꽉꽉 원하는 학과들로 다 구성된 친구들을 보았지만, 일단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전형 육진망 쓴 것도 학과들이 조금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정말 진로나 목표나 꿈이나 방향성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고민은 여러분 대학교에 와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오히려 저는 대학교에 와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활동이나 다양한 교수님과 상담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다른 활동이나 그런 것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녕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하고 싶고 어느 곳으로 취직을 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봐요, 대학교가. 제가 생각했을 때 고등학교는 꿈이나 진로를 정하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었었던 것 같고,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부담은 조금 덜어두고 일단 성적 보시고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복수 전공을 하든 전과를 하든 연계 전공을 하든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방향은 정말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어요. 물론 다른 대학교는 모르지만 일단 우리 학교 기준으로 통해서, 하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학점 관리나 여러분들이 조금 정을 붙일 수 있는 학과를 선택하는 게 맞겠죠. 제가 행정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만약에 공기업 준비를 할 때 조금 유리하게 교과 과정에 NCS나 행정학 개론 등이 있었고, 그러한 교과 과정도 조금 참고했었던 것 같고, 일단 여러분들이 조금, 저는 꿈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다양한 곳으로 뻗어가야 되는데, 그만큼 다양한 이론의 기반들을 다루는 학문이 행정학과라고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하였지만, 조금 더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상경공을 선택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뭐 나는 뭐 마케팅이나 뭐 이런 사람 만나고 뭐 그렇게 컨택하는 거 하고 싶어 하면 경영학과 갔다가 뭐 컨디를 해서 여러분들이 카드뉴스나 뭐 다양한 디지털을 이용해서 뻗어나갈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한 기회가 생각보다 제공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성적대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적응 잘하고 학점 잘 딸 수 있고, 그리고 교과 과정을 따라갈 수 있느냐. 저는 그걸 진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만약에 제가 산업경영공학을 전공으로 들었으면 미적분 때문에 막혔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정말 여러분들의 강점을 살려서 일단 대학교에 진학하시고 꿈은 조금 다양한 활동하면서 챙기고 그렇게 하시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꿈이 없고 진로가 없어도 그래도 저만큼은 그래도 변할 수 있으니까 그런 고민은 조금 내려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방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준 게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생, 수험생 여러분들이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과를 가야만 한다라고 전략을 짜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물론 그런 특성이 있는 전공들도 있습니다. 의예과나 그런 경우처럼 뭔가
우회로가 없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 제외한 대부분의 학과들은 복수 전공이나 전과라든지 여러 가지 우회 전략들도 짤 수가 있으니까 물론 본인이 원하는 학과에 한 번에 딱 들어가면은 굉장히 만족스럽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학과의 교과 과정이 여러분들이 상상한 것하고는 너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신 10분의 친구들처럼 이렇게 실질적인 얘기들을 들을 수 있는 채널을 많이 확보를 해둬야만 조금이라도 효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입시라는 건 기회비용이 굉장히 큰 선택이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해야 하고 우리가 뭐 아이스크림 고르는 것처럼 쉽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방금 얘기해 준 게 정말 너무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줘서 감사하고 어, 아마 본인이 한 선택들에 계속 책임을 져오는 과정들을 거친 김미성 학생이어서 예, 아무래도 후회도 상대적으로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있는 9분 설마 제가 다 아는 분들은 아니겠죠? 뭔가 저도 알 수도 있을 것 근데 같은데. 그렇다고 하기엔 너무 오랫동안 유지를 하고 계셔서 지금 듣고 계신 것 같아서요. 아, 어, 혹시 고등학생이시면 고등학생이라고 표시를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거 컨텐츠가 아니라 라이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 다음 주 원서 접수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것처럼 수시로 이렇게 입시 관련된 컨텐츠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고등학생이시라고요? 오, 냥냥냥님 발음이 귀엽다. 예, 고등학생이시네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계속 울산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들의 입시 설명회를 다녀왔었어요. 그래서 아마 어지간한 울산 지역 내 학교는 다 갔다 온 것 같아요. 음. 아마 한 번쯤 마주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냥냥냥님 포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댓글 통해서 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저희 인스타그램 DM이나 학부모님도 계시네요. 오, 예, 김정민 학부모님, 예, 어, 저녁 시간에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아무래도 입시 관련된 말씀을 이렇게 공개된 컨텐츠에서 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입학사정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울산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을 통해서도 전달을 하는 게 조금 더 실질적인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라이브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학부모님들께서는 그 자녀분들께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주시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우실 시기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럴 때일수록 저희 뭐 전화로 문의를 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저희 홍보대사들 통해서나 이렇게 문의 주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실한 답변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라이브 알림 구독 해주시면 다양한 울산대학교의 재학생들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무리 인사 한번 해주시고요.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냥냥냥님하고 김정민 학부모님, 예, 밝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인사로 마무리를 해볼까요? 어, 일단 여러분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때까지 달려온 것들이 정말 소중하고 정말 고됐잖아요. 그런 것만큼 앞으로 조금만 더 고생하면 되니까 온 힘을 다 쏟아 부으시고 여러분들이 뭐 일단 저는 수능이랑 일단 대입 그 과정이 다 여러분들에게 다 도움되고 대학교에 와서도 다 쓸모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능 치고 육지망 다 넣었다 해서 끝이 아니라 대학교의 새 시작이라는 점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준비하면서 너무 면접 같은 경우는 너무 떨리고 힘든 순간이 있으면 어 제가 말했던 것처럼 나는 대화하러 왔다. 조금만 쉬어가자. 약간 이런 식으로 대범하게 하는 법도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입학사정관들도 원서 접수 이후에 각각 전형에 맞게 이제 서류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울산대학교 내 입학사정관들이 여러 가지 영역에서 학생들의 지난 3년을 정말 최대한 정성스럽게 평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 평가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원서 넣어 주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심하고 믿고 맡겨 주시고요. 저희들 최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하고 그리고 정성스럽게 평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시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얼굴이 안 나오는 이유가 저번에 얼굴 나왔다 악플 달린 적이 있어가지고, 예, 저는 카메라 뒤에 숨어서 목소리만 출연을 하고 있고요. 저희 목요일에 다시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원서 접수 전까지는 이렇게 저녁 시간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좀 저녁 시간에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통해서 주시고요. 오늘 9월 5일 입시 원서 접수 일주일 전 라이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와. 아니, 안 돼. 아직 안 끝났어, 안 돼.